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 대리, 이매지 대리입니다. 저희 어떻게 오늘 처음 혜진님이 처음 라이브를 진행하게 돼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 라이브 하시는 기분이?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괜찮아요. 뭐 그래도 알고 계신 거 많으니까 많은 거 그 마케팅 전략들을 저희 잘 소통을 해보면서 많이 좀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영상이 올라갔을 때도 혜진님한테 많은 문의도 오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오늘 잘 방송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저희 오늘 주제는 효율적인 SNS 광고 운영 방법입니다. 혜진님이 평소에 SNS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 좀 SNS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거를 자주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하고 틱톡 많이 봐요. 틱톡을 하세요? 틱톡을 하시는구나. 틱톡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많이 하세요? 유튜브는 그쵸.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관심 분야 있을 때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긴 하는데 마케터여서 일부러 유튜브 프리미엄 안 안 끊었어요. 그럼 광고 많이 캡처하세요? 광고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혜진님 좀 많이 보시나요?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안 보는데. 그럼 막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에서 나오는 광고도 좀 유심히 보시는 편인가요? 지금 갤러리에 다 캡처해놨습니다. 역시 혜진님 최고의 마케터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주제는 이제 효율적인 SNS 광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혜진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는 좀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틱톡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블로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페이스북도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합쳐지면 또 메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크게 이렇게 한 메타,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틱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떠한 SNS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또 주로 가장 SNS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메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캠페인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메타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혜진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메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메타의 중요성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준호님께서 계속 앞쪽에서 많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요즘 메타 광고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대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이용층의 46%가 2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타겟층이라면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광고가 메타 매체인 것 같고 그 돋보기 창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돋보기 창에서 요즘에는 이제 검색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알고리즘의 인도를 따라서 발견되기도 하는 매체를 메타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쵸. 또 블로그? 네, 일단은 메타 방금 블로그 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돋보기 뭐 이제 돋보기에서도 사실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메타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토리 광고라고 볼 수도 있고 요즘 많죠. 네, 그 다음에 뭐 게시물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돋보기에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메타의 특징은 뭐 간단하게 유튜브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동영상 사용 가능.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태진님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메타 광고 보면서 스토리 광고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스토리에 그쵸, 노출되는 그쵸. 광고들이 광고 같지 않은 광고여서
친구 건 줄 알고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뭔지 물어볼까 하고 보면 광고인 경우가 좀 많았어서 네. 스토리 광고가 요즘 조금 메타 광고에서 활용하면 좋은 광고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타겟층이 너무 확실하게 20대인 거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20대도 20대지만은 사실 3040 여성분이 가장 많은 이용자긴 해요. 사실 20대도 그만큼 많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제 메타의 세대들 자체가 인스타에 처음 시작 나왔을 때 그 연령대 자체가 아마 지금의 저희가 10년 뒤에는 그 연령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40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저도 원래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 40대 여성이 가장 많아요, 이용자는. 그래서 혜진이 말씀하신 대로 46%가 20대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도 맞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연령층까지 파악했을 때는 30, 40대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잘 타겟팅 하실 때도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스토리 광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죠. 자연스러운 노출 스토리 광고 스토리 그 다음에 게시물 측면. 네, 그리고 혜진님이 말씀하신 블로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블로그는 사실 너무 약간 딱 저희 광고의 시작이었잖아요. 뭔가 그쵸. 광고의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한물을 가지도 않고 빼놓으면 좀 섭섭한 게 블로그라고 생각하는데 블로그 광고 블로그 자체의 특징은 일단 글, 사진, 영상 이것도 세 개가 다 활용이 가능하고 글자 제한 수가 없는 게 좀 좋은 그쵸. 것 같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고 어쨌든 광고비가 가장 저렴하고 또 이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럴 광고를 하기에는 블로그는 너무 기본적인 거 빼놓기엔 섭섭한 매체 특징인 것 같아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 그쵸. 그래서 사실 바이럴 하실 때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블로그잖아요. 그렇죠. 방금 혜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신뢰성 있게 잘 전달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GIF도 사용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로거한테 따로 의뢰를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뭐 리뷰를 써달라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SNS 중에 블로그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체험단, 기자단. 그쵸. 체험단, 기자단도 있죠. 제가 체험단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체험단도 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셨네. 체험단 혜진님이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럼 체험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제 있어요? 체험단이랑 기자단이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할 때 조금 딱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체험단은 일단 진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고 그거에 대해서 후기를 쓰고 뭐 그 인플루언서라고 달려있는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런 블로그들은 소정의 원고료도 추가로 받으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블로거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있고 기자단은 이제 광고주님들이 직접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사진으로 이런 내용을 적어줘 라고 했을 때 이제 업로드 되는 게 기자단인 것 같은데 체험단이 좀 편차가 심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이렇게 모집단을 좀 모집했느냐에 따라 쏠쏠 하셨나요? 좀 많이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을 잘하시니까 혜진님께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는 사실 너무 이제 흔하잖아요. 그쵸. 유튜브는 모두가 나이대도 떠오르는 게 상관없고 동영상만을 활용하지만 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 순 이용자 수가 838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서비스 업계에서 1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이제 광고를 하실 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원하는 영상이나 원하는 타겟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어요. SNS 광고 중에서도 좀 손에 꼽는 정확한 타겟팅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동영상의 그 위치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되게 매력적인 SNS인 것 같습니다. 맞죠. 사실 유튜브에서도 사실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물론 메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요즘 룩북 뭐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고 쳤을 때 룩북 이런 거 있잖아요. 룩북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 옷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코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쟁사와 비교를 해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광고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혜진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는 사실 동영상 플랫폼 안에서는 가장 큰 매체다 보니까 광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틱톡 틱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틱톡이 이게 좀 사실 요즘 좀 편견이 많잖아요. 그죠. 어플 자체가 특성상 좀 학생들이 많다. 10대들이 너무 많고 약간 좀 나 틱톡 봐. 틱톡 해라고 하면 그쵸. 엥? 좀 이런 좀 인식이 많은데 저는 틱톡만큼 가장 트렌드에 빠른 SNS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되게 열심히 챙겨보는 편인데 10대만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10대뿐만 아니라 맞아요. 20대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네. 30대, 40대, 50대도 은근히 되게 맞아요, 많은 비중을 맞아요. 차지하고 있고 릴스를 저희가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틱톡에서 보던 게 한 1, 2주 뒤에 릴스에서 유행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틱톡이 생각보다 저는 가장 좀 요즘에 주목해야 되는 SNS라고 생각하고 영상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영상 SNS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영상 광고를 하기에도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SNS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MZ세대의 그러면 신흥 강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놀이터. 그렇죠. 신흥 강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릴스나 사실 유행의 선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어떠한 뭐 밈이라고 하죠. 밈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다 틱톡에서 시작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뭐 나루토 춤도 유행하고 뭐 여러 가지 유행했잖아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다 보면 틱톡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이제 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트렌드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틱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진님도 틱톡을 많이 챙겨 보시는 것 같은데 원래 틱톡을 보셨나요? 아니면 마케팅 때문에 틱톡을 보시는 건가요? 틱톡 그 코로나 시작할 때 원래 틱톡에서 이건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틱톡이 돈을 되게 많이 써요. 그 한국인들을 좀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원래 틱톡이 영상 하나당 돈을 줬었어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700원씩. 그리고 좋아요가 10개 되면 1,000원, 좋아요 100개 되면 뭐 5,000원 이렇게 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틱톡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그래서 많이 찍으셨나요? 한 2개 정도가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조회수 얼마나 나오셨어요? 조회수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아마. 틱톡하셨네. 이건 몰라 뵀네요. 틱톡까지는 아니고요. 네, 영상이 좀 수치스러운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좋네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어떠한 SNS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SNS에서 SNS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도 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메타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문의가 저희 많이 들어오는 게 뭐죠? 저희 유튜브 광고가 제일 그렇죠. 유튜브 문의가 광고도 많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제 같이 집행하는 건 메타도 많지만은 궁금해하는 거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어떤 광고가 있냐, 자기는 프리미엄을 봐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프리미엄을 안 보시더라도 그냥 다 같은 광고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혜진님이 너무 이걸 말씀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늘 또 유튜브 광고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 종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서 넘어가면 먼저 크게는 4개로 나뉘어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광고, 범퍼 광고, 아웃스트림 광고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인스트림은 일단 이 안에서 또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림 광고 먼저 설명해 드리면 네. 건너뛸 수 있는 광고와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되게 제일 흔하게 보는 광고일 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 보기 전에 그리고 영상 보고 나서 아니면 영상 중간에 이렇게 5초 뒤에 스킵할 수 있는 영상 광고를 이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라고 하는데 네. 영상의 길이는 12초 이상이 돼야 되고 3분 미만으로 좀 영상 길이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저희가 많이 접하는 네. 광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뛸 수 없는 광고도 말씀드려야겠죠?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 이제 유튜브 시청 전에 똑같이 그리고 또 시청 중간에 강제로 봐야 되는 광고예요. 스킵할 수 없는 광고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광고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좀 넓힐 때 나의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 강제로 이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인식시켜야겠다 하는 좀 그런 목적들이 있을 때 그쵸. 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트림 광고는 또 이제 과금 형태는 건너뛸 수 있는 건 CPV, 또 건너뛸 수 없는 거는 타겟들에 따라서 또 CPM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4가지 중에 2번째였던 인피드 광고 설명해 드릴게요. 인피드 광고는 유튜브 검색 결과나 또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옆이나 또 모바일 홈페이지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피드 광고라고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범퍼 광고 있는데 이 범퍼 광고도 그 동영상 시청 전, 후, 중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6초 이하의 좀 영상이고 이제 스킵이 안 돼요. 네, 스킵이 안 되는 광고가 범퍼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 광고고 또 이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배너 형태로 영상으로 그냥 자동 재생되고 있는 광고들 있잖아요. 저희가 재생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네네. 틀어지고 있는 음소거 형태로 틀어지고 있는 걸 아웃스트림 광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혜진님은 어떠한 광고에서 가장 많이 후킹이 되시나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되게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인스트림과 인피드, 범퍼, 아웃스트림의 이 종류들 중에서 어떠한 광고에서 가장 혜진님은 눈에 들어오세요? 저한테 사실 가장 주관적인 집중해서 거기 볼 수 있는 건 사실 인스트림 건너뛸 수 있는 광고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가 건너뛸 수 있다는 데서 거부감이 안 오기도 하고 그렇죠. 한 5초, 6초 정도는 좀 기분 좋게 보게 되는 그래서 인스트림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가장 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도 좀 광고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주지는 않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쵸. 대리님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사실 그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조금 사기지 않나, 진짜로. 이게 강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에 박혀요. 이제 이 소재가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은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광고가 몇 개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마케팅 잘했다. 광고 이 브랜드는 딱 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노출시킨다. 이거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혜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고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인지도, 건너뛸 수 없는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이 인스트림 광고가 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또 틱톡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틱톡 광고가 다들 이렇게 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틱톡 광고도 종류가 많아요.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긴 한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앱을 열자마자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쵸. 틱톡 자체 앱을 열자마자 광고가 뜨게 되는데 그걸 탑뷰 광고라고 해요. 탑뷰 광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피트 광고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매체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틱톡이 제일 광고를 하기에 영상 광고를 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게 이 인피트 광고 때문인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영상들이 릴스처럼 꽉 차요. 화면에서 완전 꽉 차게 되는데 그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광고 보듯이 그냥 내 추천 피드를 내리다가 광고 같지 않게 그냥 딱 확 들어오게 돼요. 그게 그 보는 사람들에게. 그쵸. 그걸 인피트 광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틱톡만의 좀 특이한 광고인 것 같은데 네.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라고 해서 브랜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그 브랜드를 알리는 거죠. 그쵸. 그 광고인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광고 얘기하면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말씀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 틱톡에서 한번 이니스프리 그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거 네. 해시태그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그냥 되게 손으로 하는 좀 간단한 뭔가 영상을 찍는 건데 네. 그 음원도 이니스프리 뭐 챌린지 이렇게 돼 있고 브랜드 해시태그도 이니스프리가 들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해시태그 챌린지 하면서 막 한 건데 그냥 그 음원이 이니스프리의 좀 그 CM송 같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광고 잘한다 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서 좀 이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틱톡 한번 들어가셔서 이니스프리 챌린지 검색하시면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네요. 저는 그거 광고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브랜드 해시태그 네. 챌린지의 계열로 들어가는 거여서 제대로 이 마케팅에 당했군요. 저도 장난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 마케팅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저희가 메타 광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 광고 종류라기보다는 저희가 메타 광고에 대한 캠페인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광고는 캠페인을 알아야 또 그쵸. 되기 때문에 메타의 광고에 사실 가장 좋은 점은 머신러닝이 계속해서 최신화가 되잖아요. 최적화가 되면서 사실 그 최적화에 맞는 저희가 캠페인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은 분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중이나 이제 메타 관련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광고주님이나 해서 좀 궁금하신 업종, 매체, 그 다음에 사용하고 계신 스펜딩,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메타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하나요? 이 정도 어떠한 캠페인에서 어떠한 소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 계시는데 너무 사실 라이브의 강점은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서 뭐를 좀 더 퀄리티 높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기획 영상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점, 강점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메타 광고 종류 중에서 저희가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저는 가장 큰 게 이제 인지도 캠페인, 그 다음에 트래픽 캠페인, 그 다음에 앱 홍보, 전환 캠페인으로 가시죠. 뭐 매출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럼 캠페인 종류는 제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캠페인 종류는 이제 원래는 좀 한 4가지 되긴 하는데 3가지가 좀 주력인 경우여서 이제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유튜브에서 좀 넘길 수 없는 인스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처럼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목적으로 브랜딩 전략을 할 때 보통 이제 메타 캠페인 중에 인지도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또 두 번째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있는데, 트래픽 캠페인은 좀 광고에 대해서 클릭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유독 그 메타, 그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다가 광고에 쉽게 클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쌓기 위할 때 좀 많이 그쵸. 이용을 신생 하죠. 브랜드가 사용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죠, 트래픽 그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수를 쌓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사실 트래픽을 쌓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떠한 타겟층에게 뭐 연령층이나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저희가 광고를 하기 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고객층이 저희 각 소재에 맞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각 제품에 맞는 수요가 있을 거고, 니즈가 있을 텐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추상적으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일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모수들을 쌓아서 다시 리타겟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DB를 가지고 많은 이제 그 데이터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생 브랜드 아니면은 뭐 사실 DB를 뭐 신생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DB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캠페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해 보기에 가장 그쵸. 좋은 캠페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래픽 캠페인은 이제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생 브랜드가 참여했을 때, 그 광고가 정말 괜찮은 소재라고 했을 때, 콘텐츠라고 했을 때 되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타 캠페인 종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출 캠페인 설명해 드릴게요. 매출은 그 앞에서 약간 좀 비슷하게 언급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앞에 게 아니라 딱 매출 캠페인이 진짜 이 서비스를, 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노출하게 되는 캠페인인데, 이커머스 업종에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매출 캠페인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사실 크게 저희가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DB 말 그대로 DB와 이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DB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전환을 측정하기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환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온 고객을 전환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클릭이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유입된 사람만 전환으로 잡을 건지, 직접적으로 방문한 사람 유입으로 잡을 건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매출, 즉 전환을 목적으로 하시는 이 대표님들께서는 이 매출 캠페인 중에서 매출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전환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커머스 업종에 좀 더 주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즉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사실 전환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캠페인의 종류는 더 많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메타 광고가 어쨌든 말씀드릴 게 너무 많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는 메타 광고 자체는 사실 아까 그 트래픽 캠페인이 제일 신생 브랜드에 좋다라고 했는데, 신생 브랜드면 메타 광고를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메타 캠페인만큼 특히 그 뷰티 업종이나 그죠. 몇 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쵸. 메타를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업종들은 메타 캠페인을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할까? 이 좋은 걸, 이렇게 쉽게 그쵸. 팔 수 있는 걸. 사실 메타는 진짜
혜진님도 보시기에는 이게 신생 브랜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메타만 보고. 왜냐면 그런 소재들을 정말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도 이 신생 브랜드한테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좋지 않을까요? 사실 잠재 고객 캠페인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이것도 혜진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잠재 고객 캠페인 종류가 일단 워낙 너무 많아요. 이제 그쵸. 적지 않기 크게 때문에 6가지 정도로 저는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6가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질문 나오기 전까지 그럼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네. 메타 광고 캠페인 중에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부터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그 DB 수집하기에 좀 좋았던 트래픽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하이 수준으로 이제 더 많은 DB를 수집하고 싶을 때 네. 진짜 특히 고객들의 연락처, 이름, 이메일 뭐 이런 거 수집하고 싶은 특히 뭐 병원 아니면 보험 뭐 이런 DB 업종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활용하기 좋은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는데 네. 이 캠페인은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메타 자체에서 DB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을 가능하도록 해놔서 유입 이탈자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DB 수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캠페인.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업종들, 병원, 보험, 뭐 그런 광고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그쵸. 방금 혜진이 진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왜 캠페인을 더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냐면은 이렇게 되면 DB 업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나는 무슨 캠페인을 운영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혜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없어도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병원이나 의료원 아니면 뭐 보험 아니면 뭐 이제 통신사 뭐라든지 여러 가지 DB가 좀 DB 수집을 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매출 전환 캠페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고 사실 이런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보다는 잠재 고객 즉 DB를 위한 캠페인을 좀 더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랜딩 페이지가 없이 이제 메타 자체에서 DB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 이탈자가 상당히 줄잖아요. 그래서 좀 더 훨씬 더 많은 DB 수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앱 홍보가 아까 제가 단어 한번 살짝 언급했다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그쵸.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쵸. 메타 캠페인이 종류도 많고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업종 상관없이. 그래서 앱 홍보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진짜 메타 활용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왔을 텐데 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앱을 노출시킵니다. 이게 메타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 아주 무서워요. 그쵸. 아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진짜 유사한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플 광고하는 앱을 노출시켜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앱 홍보 캠페인도 있는데 네. 이것도 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이런 뭐 DB 업종, 이커머스 업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온라인으로도 요즘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앱을 홍보할 때도 활용하기 좋은 또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많이 후킹이 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앱 홍보 캠페인은 사실 뭐 저는 실질적으로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보다가 좀 게임 하나 깔았습니다. 저도 게임 깔았어요. 이게 상당히 맞아요.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또 심심할 때 보면 약간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노출시킬 그쵸. 때가 많더라고요. 게임 광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터치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터치하다가 깐 적도 저도 앱 설치한 적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뭐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또 혜진님은 이 메타의 전문가시니까 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캠페인 종류를 6개 정도로 이제 크게 딱 나눴을 때 마지막으로 설명 안 해드린 캠페인이 이제 참여 캠페인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캠페인은 이제 메시지, 동영상 조회, 그리고 게시물 참여, 페이지 좋아요 이런 좀 클릭 또는 또 이벤트 응답을 위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SNS 안에서도 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SNS 활용 많이 하세요? 아니요, 그냥 이제 많이 좋아요 누르고 뭐 봅니다. 이제 웃긴 거 있으면 보고 저는 그런 참여 캠페인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신생 브랜드한테도 좋고 기존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뭐 할인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의 이 이벤트로서의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혜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동영상 조회나 게시물 참여 아니면 페이지 좋아요 뭐 저장 뭐 보내기 등의 메시지 등 여러 가지의 이 응답을 통해서 팬덤을 모으고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주기 위한 이런 캠페인도 존재한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사실 아무리 좋은 광고를 봐도 만약에 그 딱 페이지에 들어가서 광고하는 데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 사람의 피드백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막 좋다고 댓글이 안 달려있고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광고여도 저는 효과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쵸.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참여 캠페인도 활용하시면 좀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오늘 소재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간단하게만 말하면 뭐 소재를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메타의 종류 중에서 저는 메타에서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저는 A/B 테스트가 가장 메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A/B 테스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같은 소재지만은 조금 다르게 노출을 시키고 그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를 판단을 한 후에 노출을 시켜주면 사실 가장 다른 점은 저희가 A/B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만들어서 노출했을 때와 A/B 테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복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1과 아이폰 12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고 중복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혜진님? A/B 테스트 네. 중복 노출이 안 돼. 네, 사실 중복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 소재와 B 소재를 그냥 돌렸을 때와 A/B 테스트 했을 때 차이는 제가 광고주예요. 혜진님이 시청자입니다. 그럼 제가 혜진님한테 이 A/B 테스트를 돌리면은 A가 노출됐을 때 B는 노출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A/B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A, B가 둘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A/B 테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광고비가 너무 불필요하게 좀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메타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죠. 워낙 또 메타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저희 SNS 효율적인 광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라이브를 하면서 서로 얻어가는 것도 많아야 될 텐데 이 광고주님들께서 얻어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좀 소통이 많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효율적인 광고, SNS 광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혜진님?
사실 효율적인 SNS 광고 운영 방법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시잖아요. 근데 네. 댓글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황준호 대리님하고 옆에 나와 있는 네, 이미지 연락처로 마케터한테 연락 주시면 네, 될 저희가 것 또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한번 라이브를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